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원주시와 횡성군이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민원인과 주민들이 바라본 외부 청렴도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원주 서부 순환도로가 4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통량 분산 효과가 기대되는데 사고 위험과 혼잡을 줄일 대책도 필요합니다. 강원도의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예산을 여야 도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 예산으로 채워넣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멘트 생산 지역의 상공회의소들이 시멘트 자원시설세 부과에 반대하는 건의문을 국회에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원주시와 횡성군이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민원인과 주민들이 기관을 바라본 외부 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크게 떨어졌는데요.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3년 연속 청렴도 최하위 등급인 횡성군. 올해는 10점 만점에 6.81점으로 지난해보다도 점수가 떨어졌습니다. 군청 직원들 대상 내부 청렴도는 작년보다 올랐지만 민원인과 주민들이 바라본 외부 청렴도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신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함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이번 청렴도 결과를 보고 그래서 2019년도에는 우리 조직 신뢰 문화 향상을 위해서 지난해에 청렴도 2등급이었던 원주시도 최하위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청렴도 향상 대책을 추진했다지만 지난 2016년에 이어 또 5등급을 받았습니다. 영월군은 청렴도 4등급, 평창군은 3등급이었습니다.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1등급은 한 곳도 없습니다. 원주 혁신도시 공공기관 가운데서는 건강보험공단 1등급, 심평원과 관광공사,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 보훈복지의료공단 등 5개 기관은 2등급을 받았습니다. 공공기관 청렴도는 해당 기관의 청렴 수준과 부패도를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로서 국민권익위가 지난 2002년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주민들과 그다음에 이주해서 오신 주민들 입장에서는 시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다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가는 우려도 생기고요. 그렇다면 행정적인 어려움도 겪게 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 청렴도로 나타나는 지역 주민들의 신뢰도는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원주 시가지에서 기업도시로 바로 넘어가는 서부 순환도로가 현재 4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통 편의와 차량 흐름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반대로 사고 위험과 혼잡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원주 무실동과 만종을 잇는 서부순환 도로입니다. 400m 길이의 터널은 관통을 마쳤고 길을 막고 있던 송전철탑도 이전하면서 공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사업비 580억 원이 투입돼 3.22km 구간 왕복 6차로가 개설됩니다. 예정보다 1년 이상 앞당겨 오는 2020년 상반기에 개통될 전망입니다. 시내와 기업도시 간 거리를 단축하고 차량 분산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도로 안전을 확보하고 제대로 된 분산 효과가 이루어질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부순환로는 기업도시에서 나오는 지방도와 국도 42호선에서 맞닥뜨리는데 양쪽 모두 가파른 내리막이라 사고 위험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당초 계획한 입체교차로 대신 평면교차로가 추진돼 신호 대기가 생겼고 시내로 접어들면 도로가 좁아져 지정체에 대한 우려도 사고 있습니다. 신호 연동화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좀 더 소통을 시킬 수 있게끔 아마 방안을 좀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장래에는 그 부분들이 아마 입체로 결국은 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교통량을 감안해 서부순환로 일부 구간의 차로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제기된 우려를 지우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내년도 강원도 예산안 심사가 내일 끝납니다. 도의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적지 않은 예산이 삭감됐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삭감한 예산을 여야 도의원들이 자신들의 지역구 예산으로 채워 넣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에 끝난 내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한 강원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상당수 행사성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평화지역 문화예술축제 행사와 평화아리랑 세계 대축전, 대관령 겨울음악제 개최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이와 함께 시급한 현안 예산마저 덩달아 잘려나갔습니다. 소음에 시달리는 군부대 비행장 주변 지역 피해 영향조사, 취약계층을 위한 마스크 지원, 보호아동 자립지원 전담 기관 운영, 일자리 센터 설치 운영비 등이 삭감됐습니다. 강원도는 필수 불가결한 예산이 삭감됐다며 벌써부터 내년 추경 편성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돈이 저희 그거 또 모자르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또 의원님의 생각은 좀 다르셨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깎은 예산을 도대체 어떤 곳에다 돌려세웠을까? 동계올림픽 성공기념 강원수석전, 농업 보존의 전승 지원, 농업 관련 신문 구독료, 생명협동문화재 등 얼핏 봐도 행사성이 짙은 사업들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드론 조종자 자격 취득자 경연대회,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외국인 선원 수용시설 확충 등 신규 예산까지 넣었습니다. 예산 편성 권한이 없는 의회가 지역 민원성 예산을 그대로 밀어넣은 겁니다. 최종 심의에 나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들마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이번에는 아주 그게 너무 많았죠. 여기에 외유성 짙은 도의원들의 국제교류 예산마저 증액시켰습니다. 여야가 서로 눈 감고 귀 막은 채 예산 짬짬이를 한 결과입니다. 이 지역구 예산 챙기기 위해서 뭐 새로 예산을 껴넣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게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아주 나쁜 사례로 보이고 있습니다. 제10대 강원도의회가 공공의 예산을 정작 필요한 곳에서 잘라내 의원들의 민원성 예산으로 채우는 악습을 거리낌 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시멘트 생산 지역의 상공회의소들이 시멘트 자원 시설세 부과에 반대하는 건의문을 국회에 보낸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지역에서도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건데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와 정부의 반대 건의문을 보낸 곳은 도내에서 삼척, 강릉, 원주 그리고 충북의 제천, 단양 상공회의소입니다. 모두 시멘트 공장이 회비를 납부하는 곳들입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시멘트 업체의 경영 악화와 그로 인한 지역 경제 타격을 초래할 것이라며 세금을 신설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내 상공회의소들은 당초 강원도 협의회 차원에서 건의문을 제출하려고 했다가 일부 지역이 꺼려하자 개별 행동으로 변경했습니다. 동해 상공회의소의 경우 동해시 의회가 세금 부과에 찬성인 점을 감안해 반대 건의에서 빠졌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철규 국회의원은 불편한 심경을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지역 상공회의소가 시멘트 자원 시세를 반대한다면 상공회의소 회원들이 지역 주민들의 피해, 주민들의 손실을 토대로 해가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한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삼표 시멘트 공장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삼척 상공회의소는 강원도와 지역 국회의원이 적극 추진하는 안건이라 조심스럽지만 주요 회원사의 사정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공식 인터뷰 요청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안이라며 거절했습니다. 대규모 공장에 세금을 부과해 지방 세수를 늘리는 사안을 놓고 지역 국회의원과 상공인 단체 사이에 냉기류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상지대학교가 실시한 총장 직선제 투표에서 전 총장 직무 대행인 정대화 교수가 선출됐습니다. 상지대는 83.7%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가운데 정대화 교수가 45.3%의 득표율로 총장 후보로 최종 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대화 총장 후보는 오는 10일 상지학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임명될 예정입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 중인 한규호 횡성군수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이 구형됐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 춘천지부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양형이 가볍다며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뇌물수수와 공여 등으로 함께 기소된 횡성군청 공무원과 부동산 업자 등에게는 징역 1년에서 3년을 구형했습니다. 한 군수는 친분이 있던 부동산 개발 업자에게 현금과 골프 접대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2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30일에 열립니다. 민간 매각이 진행 중인 영월 동강시스타의 최종 입찰에 한 개 기업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매각 주관사와 동강시스타 법정 대리인은 인수 의향서를 제출한 2개 업체 가운데 한 곳이 오늘 최종 입찰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관계인들은 입찰 가격과 조건 등 심의를 거쳐 오는 11일쯤 최종 인수자를 선정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동강시스타 민간 매각은 주식을 새로 발행해서 새로운 주주에게 파는 제3자 유상 증자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2019 평창 세계평화포럼이 올림픽 개최 1주년을 맞는 내년 2월 9일부터 알펜시아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